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의장과 함께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화영 술 한잔 했다고 해 교도관 진술이 검회유 감찰 근거.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이런 증언이 있고, 그리고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김동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배심원들도 4대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도관들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검에서 다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판결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공소기각했습니다. 기소되지 않는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적을 잡겠다며 들이댄 칼이 상식 앞에 만장일치로 부러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정작 진술회유와 압박 같은 이전 부지사의 중대 증언은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는 격가지 증언 하나에 꽂혔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유죄가 난 부분도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4대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입니다. 국가 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보겠다며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우기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했고 재판부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으로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공소기각 판결로서 바로잡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정치검찰이 마구 휘두르던 쪼개기 기소를 재판부에서 단죄한 첫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여전히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고검에 수사 감찰을 지시한 지 8달이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관련 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셈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국민파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고 남용하는 정치검찰에게 어떻게 정의와 인권을, 적법 절차를, 보안 수사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권이든 티끌만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이 출연하여 제 식구 감싸기, 정적 제거, 표적사와 조작 기소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정치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에서부터 윤석열 검찰까지 수십 년간 완전한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래왔던 국민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일입니다. 어서 법사위를 구성하고 형사법 개정 심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으로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보안 사건 완전 폐지를 해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을 막을 빈틈과 시간을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듯이 정치검찰이 또다시 출연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안 사건 완전 폐지라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 당원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우리가 알던 상식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거칠게 뒤흔들렸습니다. 술 냄새를 맡았다는 교도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회와 초밥을 펼쳐놓고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법원은 도대체 왜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린 걸까요? 정청래 대표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규정하며 서울고검의 감찰 자료가 재판부에 온전히 제출되지 않은 배경에 거대한 짬짬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조작 기소의 표본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검찰에게 숟가락만 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둔다면 그들은 언제든 그것으로 칼을 만들어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진짜 마침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의 티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널리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